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21일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97%에 달하는 국민 대부분이 소비 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는 다시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은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도, 또 소비자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민생 회복력은 어느 정도인지 인터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중에 가장 큰 평균 매출을 기록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안경정입니다. 삼천동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조석봉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우리 전북 에듀페이 카드 또 사용 가맹점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민생 소비 쿠폰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 중에 하는 곳이 이곳 안경점인데, 피부로 우리 대표님 느끼시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아마 민생회복지원금이 저희가 7월 셋째 주부터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전에는 장사가 더 안 됐었습니다. 오. 예, 방송에서는 저희 안경 매출이 제일 많이 민생회복 쿠폰으로 인해서 늘었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경 맞추는데 많이 주저했거든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쿠폰 나오면 안경을 하겠다고 해서 아예 7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거의 작년에 비해서 반절 이상 이야.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쿠폰이 딱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좀 올랐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그저 안경이 제일 수혜 업종이다 했는데 그 전에 장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잠시 숨통은 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움츠리고 있다가 그 소비 쿠폰이 나오자마자 이제 소비를 한 것뿐인데,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소비 쿠폰이 이제 저번 주에 거의 다 소비가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 뒤로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이제 또.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운 얘기로 빨리 9월 달에 2차 소비 쿠폰이 또 지급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일시적으로 좀 매출이 는 건 분명하지만 저희처럼 소상공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침체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그 침체로 인한 소비 이축, 그게 그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표님, 안경은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은 시력에 따라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오래되면 낡아서도 교체해야 되고, 렌즈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줄일 수 있는 업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횟수를 줄이는 거죠, 일종의.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 렌즈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부터 더 심해졌지만 1년이 아니라 2, 3년, 3, 4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소비가 이축된 거죠. 지역사랑 상품권인 돼지카드와 비교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돼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파괴력은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갑자기 손님 수가 보통 2배 이상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여기 삼천동에서 오픈을 한 지가 지금 2000년도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1월 달에요. 지금 2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IMF 이후에 오픈을 했고, 지난 코로나 이후에 몇 년간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아마 코로나 이후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특히 올해 초 계속해서 더 하향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나아질지 다들 모른다고들 하고, 실제로 주변에 우리 상가분들 중에 폐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폐업조차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출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셔서 말씀도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그 폐업을 하고 싶어도
뭐 당장 이게 뭐 상가도 보통 보면 그 계속해서 계약 날짜도 있고 보통 한 2년 정도 아니면 많게는 5년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심지어는 철거 비용이 부담돼서 폐업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 분, 두 분 이상은 다 존재를 한 안경원이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1인 안경원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운영하시고. 예, 저희가 비중을 한번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가 전주에서도 1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경원. 그 말은 뭐냐면 쉬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폐업은 하지 못하고 더 좋은 뭐 일자리나 그런 게 있으면 폐업하고 그런 데로 갈 수는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경이라고는 예. 전문직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쉽지가 않군요. 예. 예. 어쨌든 지금의 매출 효과가 단기간에는 파급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해서 이런 민생 지원금, 민생 소비 쿠폰 내지는 지자체별로 주는 지원금들이 엄청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하면 1년 내내 어떤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면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저희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소비 이축된 게 더 풀어지고 그랬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2차 쿠폰 나오더라도 뭐 저희 안경원에서 써주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단순히 물건 사는데 쓰지 말고 저 같은 경우 쿠폰 나온 걸로 요즘 몇 권의 책을 샀거든요. 네, 조금 더 제 그 민생 지원 소비 쿠폰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소비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야, 물론서 우리 대표님 이 소비 쿠폰을 전액을 또 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소비의 형태가 아닐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읽지 않았던 그런 책을 구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길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액수가 뭐 18만 원이냐 뭐 40만 원이냐의 어떤 차이보다도 이 시기에 이 시국에 함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작지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쓰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제 단비가 될 것 같고 또 이게 지속되면 좋겠다. 아울러서 이제 소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익숙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의 정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번 해부터는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소상공인을 위한 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천동에서 안경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조석봉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 찾아온 곳은 평화동에서 자연산 미물 매운탕을 운영하고 있는 옥정호의 주지종 대표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점심 식사 준비하셔야 되는데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네.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한 1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식당은 그래도 어려움이 좀 큰 분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 주 대표님 식당은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있었다 이렇게 뉴스를 계속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IMF 이후로 더 힘들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어쨌든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뭐 회식이나 이런 자리가 없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아마 저희 음식업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지금 힘들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 규모가 작지 않고요. 단체가 가능할 정도로 네. 꽤 독립적인 공간 안에서 운영이 왠지 잘 되셨을 것 같은데 큰 가게일수록 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그렇고 네. 상당히 부담되는 이제 비중이 컸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큰 가게를 운영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이 리스크가 있었죠. 예. 그 소비 쿠폰 이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과연 네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오늘 여기 찾아오기 이전에 안경점 우리 대표님 인터뷰를 하는데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을 때는 뭐 안경점이 가장 큰 수혜 업종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은 안경 관련된 소비가 그만큼 줄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다렸다가 사실 소비 쿠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는 급증한 것처럼 보이나 큰 전체적인 매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우리 식당은 어땠을까요? 저희 식당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피크가 여름인 시기라 조금 매출이 상승은 있었고요. 저희는 소비 쿠폰으로 민생 소비 쿠폰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내가 소비 쿠폰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 번 더 식사도 하고 가족들 또 내지는 가까운 지인들과 이럴 때 만남을 좀 더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자세히 알고 계시고 특히나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뭐 지인분들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가족들을 모아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내는 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대했던 바 이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기대했는데 조금 기대한 정도가 남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분산이 돼서였을까 이렇게 뭐 기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것 정도는 어느 피드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매출 부분도 한 뭐 15% 20% 정도 오른 것 같고 방문하는 방문인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또 우리 민생 소비 쿠폰이 사용이 될 텐데 이 소비 쿠폰 제도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쉽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예산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혈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뭐 카드 사용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라면 사용자들이 카드를 승인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잔액을 사전에 체크가 안 돼요. 사전 체크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 카드에 얼마가 남았으니까 난 얼마를 쓰겠다라는 것이 잘 안 나오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 끝전에 다른 영수증 끝전까지 예를 들어 39,522원 이렇게 남은 것을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만큼만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드를 체크하기 전에도 어떤 확인이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가 확인하는 것 과정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장 입장에서도 잔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서 오는 약간의 그 번거로움이 오해가 또 생길 소지가 있었군요. 왜냐면 이제 이분은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여기서 그은 금액이 또 하나가 문자가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원을 체크했다 그러면 전주 옥정호 3만 원. 그런데 잔액 이제 카드상에서 나간 3만 원 이렇게 두 개가 뜨니까 이거 중복 처리가 되지 않았냐고 항의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면은 그쪽 카드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몇 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게 그럼 뭐 비단 우리 대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용처에서 가맹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겠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반송해주는 사용했다라는 문자의 상의 문제였고 큰 문제는 아닌데 좀 불편은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정부의 지침으로 민생 소비 쿠폰이 실행이 됐고 또 그만큼의 많은 피드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지인이 미국 상용을 크게 합니다. 근데 놀랬던 게 그 친구 말이 쌀, 곡식류 이런 것들을 2배 이상 사간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민생이 어려웠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쿠폰이 들어오면 밥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뭐 이렇게 소비적으로 쓸 텐데
식량을 사는데 썼다는 얘기를 듣고 전 놀랐습니다, 진짜로. 전주에 제가 알기로 음식점이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완산구에 4,000개, 덕진구에 3,000개. 근데 최근 들어서 폐업하고 문을 닫은 가게가 거의 한 20% 정도 된다고 외식업협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풀뿌리 같은 그런 식당업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심각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소망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또 상공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만성동에서 이불 장사하고요.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으로 있는 이성근이라고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없는 이불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불 종류가 다양하고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저렴하게 대형 할인 행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예, 저희는 직접 만들어요. 오. 이불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 판매까지 이렇게 하니까는 좀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죠. 예.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장사가 좀 덜 돼요. 그래도 왜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불 10,000원씩 팔고 이러면 참 폭발적이었는데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내수 경기가 정말 바닥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니 정말 이불 하나가 지금 10,000원. 예. 여름 아이스 이불이 지금 원래 30,000원인데 할인해서 10,000원에 팔고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와, 그런데도 소비가 잘 안 돼요? 제가 이 전주 일대 그 마트에다가 물건을 납품해가지고 이불을 다 10,000원씩 팔았어요. 와.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수가 됐는데 그 외에 그 마트 말고 다른 데를 좀 줘봤는데 물건을 못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이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비 경제가 죽은 거죠. 너무 저렴해서 혹시 이게 안 그래요? 이불의 가치를 저평가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요, 이게 이제 써보면은 감동이죠. 아, 이게 빨면은 금방 마르고 또 빨아보면은 이 저가 이불들은 솜이 뭉쳐요. 네. 근데 솜도 안 뭉치고 상당히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아니 이게 거니까.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예. 여름에는 굉장히 빨리 시원하고 가볍고 최고죠. 예. 제가 이 이불을 만들어서 서울의 그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데 그 월세 3,000만짜리 가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씩 매일 팔았던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인증된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고향 그 전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이제 마케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인구가 안 받쳐주나 봐요. 돈들도 안 써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매년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적자를 좀 많이 봤어요. 야. 그런 식이죠. 그만큼 굉장히 이 10,000원의 이불 사기에도 굉장히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그렇죠. 부담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또 사실은 이불이 뭐 없는 집 없으니까 굳이 이불을 또 사용하던 걸 계속 더 그렇죠, 사용하면 그렇죠.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불은 어떻습니까? 이불은 매번 사서 먹는 라면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음료도 아니고 휴지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 사는 거니 그것도 이제 자주 사는 얘기지 안 사는 사람들은 또 아예 안 사요. 그러니 별로 피부에 느끼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요즘은 민생 쿠폰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돼요. 매출은 많이 늘었다 이렇게는 별로 잘 못 느끼고요. 한 20% 정도? 한 15% 정도 늘었는데 제가 어느 리서치 조사한 거 보니까는 뭐 안경집이 뭐 요즘은 1등으로 안경집, 편의점 이런데 그러니까는 그 적당선에서 이제 돈을 이제 18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전주는 그죠? 거의 18만 원에서 이제 45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맞춰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들이 몇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자본들 받은. 근데 그거에 맞게끔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게 시민들 만나서 이렇게 돈 어디다 썼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아, 추석 때 쓰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끼는 추세야. 이게. 와. 그래서 요즘은 또 아쉬운 점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쪽에 삼천동 저쪽에 보니까는 요즘 샤보 쪽 이렇게 체인점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요즘 유행이잖아요. 사람이 막 겁나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인데, 저 집이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이야? 매출 어마무시하겠다. 이런 집이 써 있어. 민생 쿠폰 뭐 됩니다. 이렇게.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6개월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가서 보면 소상공인들 부가세 신고하는데 뭐 600만 원 6개월에 뭐 1000만 원, 1500만 이런 사람들 수두룩박박해요, 진짜. 근데 우리 민생 쿠폰 30억 이하 이러잖아요. 30억 이하면은 마트 하루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마트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트도 어떻게 하냐? 마트가 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본인 명의 주인이 있고 청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또 정육도 다른 명의로 하고 이러니 실질적으로 배불리는 거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지원이 계속 또 되리라 생각하는데 네네. 소상공인들 6개월에 세금 신고할 때 부가세 3천만 원 이하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가게 앞에 국가에서 인증한 집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카드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 있죠. 뭐 전주 화폐, 부안 화폐 이런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뭐 3천만 원 이하 한 사람들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됐겠죠. 한 번 대출을 해줬죠.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고 또 안 되니까 또 대출을 해줬어. 예. 지금은 빚을 좀 탕감해 준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쓰고 또 대출 받아 쓰고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건 소상공인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소상공인들 500만이 무너졌잖아요. 다 많이 그만두고 있는 추세야. 장사가 옛날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잡고만 있는 거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좁아요, 지금. 그리고, 저 이렇게 장사합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네. 이랬는데, 지금은 장사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협회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누수 방수가 안 돼가지고, 이거 무슨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 연합회 방수하고 누수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처럼 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은 뭐 다른 분들도 뭐 건축하시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도 가게 안에만 있지 마시고 우리 전주 연합회 잘 돼 있거든요. 와서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본인이 지금 살 수 있어요. 온라인은 자꾸 커지는데 오프라인은요 자꾸 죽는 거죠.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도 세금 부가세 별로 안 내는 것들 있죠. 야채, 청과, 정육, 수산 뭐 이런 거 이제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별로 부가세 안 내는데 우리처럼 공산품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10%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매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좀 국가에서 인력이 좀 많이 소모되더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구석구석 찾아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요 사실 있는 사람만 살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현실감 있게 들여다보는 시각이 네. 더 구체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조금 더 적절하게 더 쓰일 수 있는 그렇죠. 촘촘한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 모든 시민들이 다 전략정신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쓰고 이거는 진행이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외의 거는 정말 아끼는 거죠. 야. 뭐 매출이 막, 야, 이 쿠폰 때문에 많이 올랐어. 이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소비자들도 그 표시, 국가에서 정해준 표시 하나를 보고, 아, 저 집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와주고, 좀 이용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상대자인 그 소상공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장사하죠. 지금 소상공인들도 사실 많이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팔고 그냥 이대로 뭐 가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안 되면 도전을 해야죠. 이게 자꾸 안 되면 터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조금 개선해서 이 소비 쿠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제가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50대 한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아, 이제 돈은 뭐 이 정도면 됐고 뭐 애들 다 키웠고 이제 좀 안주해야겠다 이제 이러고 살았는데, 장사를 제가 현재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32년 전에 장사가 안 됐어요. 한 20년 전에 안 됐어요. 15년 전에 안 됐어. 10년 전에 안 됐어. 5년 전에 안 돼. 자꾸 안 돼요, 장사가. 이 흐름이 그래요, 지금. 근데 한 20년 전, 30년 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 그때가 호황이었구나.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특출나게 좀 더 생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힘든데 그 외에 평범하게 물건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서로 노력해야 돼.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지역 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 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지 그냥 안 주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돈은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제는 돈은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했으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저 집은, 이런 집한테 쓰세요. 그게 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지역이 발전하는 길이니까는 예, 이상이에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불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성근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